이야기는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이틀 연속 확진자가 1000명대입니다. 이제 또 새로 1014명이 또 추가 확진이 됐고요. 이 3차 대유행이 언제쯤 잡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그 전망을 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물론 이제 3차 대유행을 가라앉힐 것이냐 아니면 그 과거와처럼 뭐 200명, 300명대로 줄일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좀 목표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최근에 한 일주일간의 상황을 놓고 보면 현재 상황은 정체의 상황으로 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정체에 있다. 네. 지금 800명, 10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예.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정체 현상이 있고 다만 이 정체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 규모에 맞춰서 방역과 치료 역량을 잘 유지한다면 또 그 또한 관리가 또 통제가 가능한 범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12월 오늘 17일 아닙니까? 네. 오늘까지 12,252명 환자가 나왔습니다. 11월 달에 비해서 11월 달 7,690명이니까 거의 한 3배 정도가 아마 12월 달에 발생할 것이고요. 그에 맞춰서 치료와 격리 시설이라든지 중환자 병상 이런 부분을 그거에 맞춰 빨리 조속히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교수님, 오늘 진짜 여쭤봐야 될 게 서울에서요. 오늘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423명이에요. 이게 지금 정점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좀 불안하다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네,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인 경우는 아직 정점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점에서 매우 지금 방역당국도 그렇고 전문가도 우려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는 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은 더 이상 방치하기 좀 어렵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방역당국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바꿀 것인지 그런 다양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사망자도 전날보다 22명이 또 늘었는데 앞으로 사망자 수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까? 네, 사망자 숫자는 불가피하게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여러 차례 아마 전문가들 들으셨겠습니다만 사망자 숫자는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고 난 다음에 사망자 증가는 보통 3주에서 한 달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11월, 12월에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이 사망자 숫자가 실제로 사망자에 연결이 되려면 오늘 이제 지금서부터 앞으로 1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사망자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요. 위중증 환자도 그에 따라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3차 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그리고 관계부처들,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금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유행 같은 경우는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차 유행은 지역사회 유행 저변이 상당히 넓고 아주 소규모의 가족, 친지 모임 등을 통한 감염 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 이 지침에 여기에 대한 방향성들을 맞춰 나갈 필요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냐면 3단계 격상 되지도 않았는데 3단계 격상 지침이 보고 이거보다 더 이렇게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3단계만으로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물론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지금 좀 아까 방역당국에서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3단계를 하더라도 바로 기존에 있던 3단계를 바로 가지 않고 3단계에서 프로그램 내용과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 분명히 밝혔고요. 네. 그러한 점은 기존의 3단계에 갖고 있던 이런 지침들이 대부분 거의 봉쇄 수준이고 또 지금 발표하듯이 이 지역사회 일상 감염이 확대되고 특정 집단에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친지나 가족에서 발병하는 것. 그것은 이제 방역당국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선행 확진자의 접촉을 통해서 발병하는 것이 지금 40%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할 때 이제는 어느 장소, 어느 업종, 어느 곳에서 발병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의 감염이 변환됐으니까 이제 거리두기 좀 바꾸겠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 부분 또 생활의 불편함을 좀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방역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그 점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통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걸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3단계 격상이 예상이 되니까요. 이런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어떤 생필품을 사재기 하거나요, 교수님? 또 상비약도 좀 많이 사놓자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집에서 내 자녀가 가족이 열이 나거나 감기 걸리면은 가능하면 집에서 좀 치료를 하거나 병원에 가는 걸 좀 꺼려하시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네. 이번 겨울이 문제라는 점에서 한시적인 것입니다. 한시적인 상황을 어떻게 잘 버텨나는 것 관점에서 준비는 할 필요가 있겠으나 이런 것이 뭐 장기적인 현상으로 가서 사재기를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 안 하고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서요. KTX 승무원이 최근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좀 보자면 11일, 12일 근무를 하고 13일 날 방문을 해서 선별진료소 방문해서 검사를 했는데 14일 근무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레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철도 직원 또는 고객의 감염병 확진 여부, 이동 경로, 접촉자 범위 등 관련 정보는 보건당국이 공개토록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승객들한테 빨리 알리고 검사받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빨리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뭐 당연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 없고요. 다만 좀 아까 자료에서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고객들의 접촉 동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질병청에 공개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네. 모든 기관들이 공개할 수도 없고 정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레일 측에서는 방역 지침과 현행 질병관리 지침에 따라서 크게 하자는 문제가 있다고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코레일의 이 상황도 그렇고요. 또 일선 현장에서 역학 조사와 또 실제 이 격리나 이런 차단에 대한 이런 역학 조사가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업무가 좀 늦어지거나 또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일선 현장 일부에서는 마비가 될 정도로 지금 업무량이 폭주해서 이 전파 차단과 통보 조치와 격리 이 차단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러 군데서 좀 목소리가 들립니다.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요기가 네.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 병상과 인력 상황도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중앙보훈병원에서 병상 120개를 좀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환자들을 전원시키고요. 그런데 이 병상 중에서 60개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병상이 확보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통상 일반 진료 환자 대비 이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데 이 의료 인력은 보통 3배에서 4배가 필요합니다. 3배에서 4배가 필요하군요. 네,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24시간 이제 이 관찰과 치료를 옆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런 병상 확보와 더불어 의료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문제가 됐고요. 이런 것 때문에 대한간호협회와 의사협회는 자발적으로 이런 자원봉사를 벌써 한 달 전부터 모집해서 지금 의사들 550명, 간호사 거의 1000명이 지금 일선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파견 가서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력 부족은 역부족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유럽연합 EU도 이제 조만간 27개 회원국이 동시에 접종을 받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 교수님께서는 이제 항상 백신 얘기하실 때마다 이렇게 확보는 공격적으로 하고 접종은 신중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오셨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좀 백신 확보에 뒤처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이 백신 확보를 지금 담당하는 많은 이제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이 행정 책임 보신주의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 것 아니냐.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신주의 때문이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사실 정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러한 문제점, 즉
전권을 주고 또 이거는 국가의 정말 중요한 상황이니까 책임과 이런 부분들을 면제해 주더라도 백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렇게 정권을 줬는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는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백신 확보라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뭐 정치화되거나 너무 정쟁화돼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런 식으로는 활용되지 않고 지금은 백신을 지금이라도 적절히 확보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백신 확보에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선의 정부 공무원 담당자 분께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전권을 주서라도 이 부분을 받아올 수 있게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교수님 말씀 꼭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백신 없는 겨울을 나게 된 가운데 이틀 연속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코로나19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